그럴까요, 왜? 4분 대비 이제 이익이 나는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네, 그 부분 좀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중에서 어떠한 경영자가 와가지고 타인 자본을 왕창 땡겨가지고 ROE를 높여버려도 그건 괜찮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과 투자자 입장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우리는 ROE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분기 시점 떨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사는 우리보다 좀 더 크게 길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회사든 월별 시점 나오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실 우리 투자자들은 우리가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전부 다 그냥 조급적 환자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원인을 알려고 그러는데 원인 없어요, 그냥. 주가 빠진 거예요, 그냥. 뭐 수급적으로. 나는 가끔 우리 투자 가진 동생들이 이 회사 주가 왜 빠졌냐고, 그리고 미래세 창구에서 매도 물량 나왔다가 막 그게 뭐냐고 막 물어보면은 미래세 큰손이 뭐 아버지 돌아가셨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돈이 크게 필요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변동성 우리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은 직장 투자자들이나 우리 모임에서는 그냥 일봉도 보지 마세요. 일봉도. 그냥 주중에도 보지 말고 그냥 평소에 왜냐 자꾸 보고 있으면 사고 싶고 팔고 싶고 그냥 이게 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캔들 차트를 이제 계속 찍어가지고 움짤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움짤로 만들면 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잖아요. 이제 그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분기 시적이 깨졌을 때 오히려 사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봐가지고 이제 어닝 소크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는 전혀 어닝 소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투자자들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가지고 회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회사에 좀 황당하죠,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고 ROE나 고 ROA나 ROE를 했던 기업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데 한 번이나 고 ROE를 맡았던 했던 기업들은 회사 이상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ROE가 5%가 넘어 보지 못한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유통업체 같은 건 더더욱 근데 2%도 안 나와요, 이게. 그런 기업이 갑자기 15%씩 나올 턱이 없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ROE가 높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회사 이상률이 높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은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경쟁 우위가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3단계로 가서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게. 경제적 회사가 빨리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장비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여의도 이 바닥에 있는 이 트레이더보다 우리가 더 잘 하는 게 있을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에 납품한다, 애플에 납품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권 방송 같은 거 보면 늘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정보 투자할 때는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저분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알 수 있고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저 친구가 더 잘하는지. 그렇다면은 이제 일시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에만 참여를 해야지. 내가 참여했다 저 바닥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시장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이제 마켓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로레아이 언덕이 있잖아요, 여기에. 뱃사공들이 배를 운전하다가 어떤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은 그 노래에 빠져갖고 다 자초해서 죽었다는 로레라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런데 유혹을 안 당하려면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보면 이제 책을 보거나 리포트를 보고 시험 공부 보지 마시고 그런
그때 그 핫한 섹터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우리 길로 한 1년은 가봐요 그냥. 2년 동안은 우리 다 여기 결의를 다져갖고 도원 결의처럼 다져가지고 우리는 시황 방송 안 보기 그리고 그때 핫한 섹터 안 보기 그리고 이번 달 올라갈 종목 다음 달 올라갈 종목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6개월 뒤로 장기적으로 보는 거로 이렇게 해서 1년 해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계속 하시고 안 나면 이제 마스터 바꾸시면 됩니다. 내년 더 좋으신 분을 해서 이거 아닌갑다. 내가 왜 이 날씨에 이 라면을 먹어야 되냐 이거 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좋은 기업을 이제 말씀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 좋은 기업도 분명히 한 번씩 쭉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좋은 기업 많이 공부했다가 HTS 열 때는 시장 급락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는 사면 되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3월 정도 되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떡락해갖고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럴 때 그냥 주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냐? 그 버텨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무 상태부터 이제 재무 분석을 들어갈 건데 이거 가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앞에서 재무 좀 하다가 이거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난 책 읽을 때 앞에서부터 쭉 안 읽고 왔다 갔다 하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지루해요. 이게 아까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 목표 설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수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들이거든요. 트레이더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지금 당장 오늘 사갈 거 뭐 이런 걸 따라 잡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일단 분명하게 우리의 이제 철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트레이더인가 투자자인가. 그래서 난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면은 단기의 변동폭은 개무시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트레이더지 그냥 뭐 이 나이에 한번 인상 한번 걸어봐야지 싶으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더를 하면서 HT에서 끌어놓고 한 다음에 늘 오늘의 우리 보는 것도 틀려요. 이제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상승 있잖아요. 상승 순으로 소트한 거를 보가지고 이제 에너지와 뭐 강도를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지적이니까 투자자들은 우리와 다른 저와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쭉 보고 오늘 이제 시총 높은 것들이 높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왜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되게 잘하죠. 그게 해설자들이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봐야 되겠지만 우리처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거 보시지 마시라. 그거 보면 또 유혹이 나와요. 여기. 제가 그동안 10여 년 투자하면서 가장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안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유혹이 안 빠질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물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진짜 돈 버는 사람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내가 못 보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장기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위험 수용도인데 어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이제 손절가를 이제 타켓으로 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기 전에 이제 현재가, 목표가, 1차 매수가를 이제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언제 살 것인지를 이제 하는데 지금 막 주가가 뭐 16,600원짜리 어떤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15,500원까지 되면 난 사겠다 해서 15,500원을 해놓고 이제 그날부터 그 회사 주가를 계속 보시면은 실패를 해요. 사고 싶어서. 내가 목표했던 가격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이제 계좌를 하루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는 아예 보지 마시고 이제 장난칠 수 있는 계좌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되 그 종목은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3개월, 4개월 있다 보면은 한번 주가가 시장이 뭐 갑자기 무슨 사태 하면서 1년에 한 두세 번 터지니까 그때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딱 그 탭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가격대에 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위험 수용도라는 거는 그 가격 변동성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 주식이 30% 빠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40% 빠져도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 추가 매수할 때 그 논리는 무엇일까를 미리 적어 놓으세요, 그럼. 엑셀 같은 데다가. 적어 놨다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원래 계획대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가장 이제 주의할 게 그 팟캐스트라든지 뭐 다른 방송 듣고 적극적으로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참고하는 것 중에서 일회용 방송 같은 거는 매우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일회용 방송에서 SBS 같은 거 뭐 추천하면은 뭐 좋은 회사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그냥 너무 서두 사지 마시고 먼저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는 사이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날아가면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까워하면은 또 내동매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계좌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편의점이 돼버려. 그냥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의학 제약부터 해서 쭉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뭐 편의점 찾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매매 자체를 신중하게 해서 그 회전율도 또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르기 때문에 따라 사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걸 못하죠. 이제 지금 1월달에 가장 핫한 바이오 그 반도체 장비 들어왔던 뭐 소부장인가요? 뭐 거기 들어왔던 친구들은 지금 벌써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신기한 게 뭐 노래 가사인가 시처럼 뭐 새로운 사랑으로 과거의 사랑을 잊어라는 말이 있는데 늘 새로운 사랑을 찾다 보니까 과거의 여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러시면 안 되고 참나 살 때도 그냥 굉장히 이제 그 계획적으로 사시고 근데 아마 우리 여기서 하면은 그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사겠다고 그냥 커다 시킬 거거든요. 지금은 뭐 주가가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되고 있다고 지금 뭐 추격 매수하자 그러는 데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대로 하되 뭐 2차, 3차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변수 중에서 이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어떤 회사 투자했는데 그 대표 회사가 뭐 갑질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예상했지 못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중을 전부 다 축소하고 전액 다 팔고 나갈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 누가 말한 것처럼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 투자해도 한국 기업 탐방 안 하고 주식 다 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1년 또 투자하면서 기업 탐방 안 가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워렌 버핏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 한국 주식 투자할 때 탐방 갔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두 가지가 그 쉽지가 않아요, 이게. 투자 기간이라든지 위험 수용도. 그래서 물리 종목을 장투는 잘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30% 손해난 거는 나는 손해보고 못 판다고는 잘 버티는데, 수익 난 거를 그때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대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 투자 정반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수익 난 거는 최대한 이제 오래 갖고 있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한 이제 비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포트에서 손해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 시점까지 다시 가서 그때 왜 매수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왜 매수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투자이기를 엑셀을 적는데 계속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저는 올해의 뭐 어워드 상을 주거든요. 올해의 뭐 최고 수익상, 최고 손실상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모임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임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투자 게임을 해가지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품권을 줘요. 5만원짜리. 그러다가 1등상 하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후원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 A 종목. 그럼 A 종목 수익으로 이제 선물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세금 관계인데 세금도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작년까 10억이었고 올해는 3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 문제도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당 관련돼서 또 세금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투자 자금의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게 어떤 농학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제가 예전 어떤 강의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남편 사망 보험 갖고 투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 돈 날리면 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 돈이 있고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돈은 날려도 되는 돈이죠. 여기서 최대 손실은 우리는 이제 뭐 수당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노는 이제 그 자금 성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돈을 투자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 다섯 번째는 투자 목표인데 우리는 얼마큼 수익을 원하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연 30%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또 배당주 투자는 연 30% 절대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당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배당 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당주들 중에서는 배당은 이익에서 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배당을 꾸준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회사도 굉장히 위험한 회사들이에요. 배당 컷이 나와버리면 시가 배당 수익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회사들인데 그거 좋다고 해서 내가 맨날 제가 아시는 분 중 한 분이 배당주 투자 엄청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형님 만날 때만 술 마시면서 그냥 형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날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 근데 그분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배당 투자가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당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 투자에게 너무 젊으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더 있다가 그때 배당 투자 하시고 지금 좀 배당 투자 많이 하시면 노화 현상이 나요. 생각도 넓고 그다음 자산 배분 이제 전략인데 우리가 투자해서 이제 할 때는 이게 적극적 투자 관리가 속도 투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속도 투자 관리는 그냥 인덱스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조심해야 될 책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어요 물어봤더니 존 보그 책과 워렌 버핏 책을 읽었는데 두 개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로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난 존 보그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필립스 책을 탔더니 너무 맞는 말만 하셨습니다 하면은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존 보그는 소극적 투자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존 보그가 이제 인덱스 가다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면 이 책만 감명을 받아야지 왜 위에 있는 책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둘 다 제대로 안 해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명히 색깔을 취하자. 네가 요즘 뭐 사이로 충돌도 있으니까 넌 보수냐 진보냐 그러면 보수이지만 진보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즉 할 때는 보수에 투자하고 진보에 투자하면 되지. 나는 보수경 진보에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색깔에 분명히 갖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존 보글 선생님 말이 맞다 생각해서 나는 오로지 인덱스만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시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위에서 난 적극적으로 알파를 한번 추구해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단지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든 이제 누가 더 힘드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워렌 버핏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죽으면은 와이프한테 이걸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 그냥 나이가 뭐 80 넘은 할머니한테 열심히 주식 투자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워렌 버핏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냥 저것도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서 인생을 즐기시라는 게 그분한테는 정확한 이제 조언인 거고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는 분한테 배당도 투자하면서 노후 생활 즐기라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펴야 된다. 그리고 사업 통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일단 사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 디지션
한 번 의사결정하면은 그냥 이거대로 5년 가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아주 그냥 동화책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화와 현실은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 보이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그 투자 어떤 회사에 샀더니 그 투자 지원이 뭐 6개월 1년 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던 기업이 갑자기 뭐 고객사가 투자 지원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아까도 뭐라 했죠? 그 중국 무슨 병이죠? 코로나 제가 40번 6번 더 이상 코로나 같은 거 하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기업 나와버려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망하냐면은 코로나 이 사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근시안적이다고 이게. 그래서 사실 지난 한 4, 5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게 전부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이슈가 3, 4일, 뭐 1, 2주에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특히 지금 일본에 오늘 뉴스 보니까 큰 배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고 되고 얼마나 틀어질지 모르는데 단지 주가만 반응송했다 그래가지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제 큰일인데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보자고요. 중국에다가 수출하거나 중국에 수입하는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날지 한 달 걸릴지 석 달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해고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좀 완화될 수도 있고 다시 수출 재개될 수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 매출이 딱 막혀버렸고 매입도 막혀버린 상태에서 이게 곧 해결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팽배한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주면서 버티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자본이라는 게 이게 묶여버리거든요. 운전자본이 뭐냐면은 재고자산하고 매입 채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매출채권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운전자본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돈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생주의가 있고 그 현금주의라는 게 있는데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이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매출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 원가가 800억이어서 영업이 1억이 나왔다 가정해봐요. 그렇게 비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0억 중에서 700억은 현금을 받았고 300억은 외상이었다면은 실제 돈이 들어온 거는 얼마가 들어온 거죠? 70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은 200억으로 잡혀 있고요. 뭐 판가면 뭐 다 빼고 나면 당기수는 100억으로 잡혀 있는 건데 이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온 거는 700억은 매출 외상이 300억이기 때문에 700원 돈이 들어왔지만 그 매출 1,000억을 올리기 위해서 그 원재료 산 거는 800억을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은 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1,000억, 800억, 200억, 100억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은 700억 들어왔고 800억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00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실제로 현금 들어온 거 계산하는 거는 현금 흐름 보고 그거는 이제 현금주의로 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 보고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매출을 잡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1,000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매출 1,000억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800억의 매출 원가가 있기 때문에 800억 줬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200억 나왔으니까 200억이라고 단기 손익계산서에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적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손익계산 현금 흐름표로 가면은 회사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문제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흑다조산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펜으로 연필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달에는.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세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상 매출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매출은 잡혔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
물건 안 들어오구나. 그러면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이 꽉 막혀가지고 위기를 겪게 된 기업들이 이제 속출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은 지금 2월달 1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한 석 달 가버리면은 이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박살이 나면은 그 실적 발표는 뭐 8월 15일인가요? 8월 15일에서 11월 15일 그 사이에 은이 쏙 한 번씩 터질 거예요 아마. 뭐 그때가 진짜 바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보고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이제 리비전이라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지보다 이 어떤 종목을 그 유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뭐 보유 포션 유지 이 셋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앵커링 효과라고 하고 정박 효과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해본 종목 왜 장투가 가능하냐면은 정컬링 효과 때문에 한 번 의사결정한 거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특히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7분이 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비전, 내가 처음에 결정했던 거를 수정하는 순간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이제 그 소소한 손실이 큰 손실이 됐다거나 막대한 손실이 됐다거나 치명적인 손실까지 커져버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좀 유연하게 내가 강추했던 것도 바꾸어 수 있는 유연함을 이제 빌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매일 보면 안 돼. 매일 보다가 이제 빚을 만들어내시면 안 된다고. 이게 주가 빠졌다고 그냥 수급 동향 보면서 오늘 외국인 팠으니까 어제까지 괜찮던 종목이 외국인 파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생각했던 투자들 중에서 달라진 건 없는지 이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전략이라는 건데 이제 투자금이 픽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리밸런싱이 맞아요 이게.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월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 현금이 집을 살 때도 돈이 크게 빠져나갔다가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리밸런스란 말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리밸런스라는 걸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은 우리들 말고 한 1,000억이나 1조 정도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A 매니저한테 뭐 500억을 500억 넘지 않네요. 한 5천억 맡겠다고 계산해봐요. 뭐 이 5천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구성했는데 이게 한 1년 동안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섹터의 주가는 빠지고 어떤 섹터 주가는 올랐을 때 원래 최초에 그 1년 전에 그 개색했던 그 포트폴리오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우리처럼 계속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맞지 않는 거를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하냐면은 어떤 누군가가 이제 뭐 매니저 하다가 퇴직하셨던 분이 쓴 책을 읽고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싶어서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건데 그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성과 평정이라는 건데 꼭 반성을 해봐야 돼요. 복기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끝나잖아요. 끝났으면은 이 투자에서 성공한 점은 뭐고 실패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그걸 반복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벌더라 이러한 경우에 돈을 날리더라는 거를 계속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훈요 10조 같은 걸 적어놨어요. 또 훈요 10조처럼 최강 10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장대 양봉에 추격 매수하지 말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누가 좋다고 그냥 묻지마 매수하지 말 것. 그리고 또 정관 방송 보고 그냥 시장에 질려서 내 구조목 팔지 말 것. 여러 가지 조건한데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내용이 기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주무시는 분 안 계시네요.